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또 많은 참여와 소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장 정리부터 또 중요한 종목이나 분석에 대한 업종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공략주까지 또 알찬 1시간 동안 전해드릴 내용들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스탁에서는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1시간 동안 참여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1004 1004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나는 QR코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또 모든 분들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선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처방전 함께 또 공부해 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들어오셔서 선물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8월 순환매 섹터 전략 대공개라는 주제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이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식 닥터는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도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주요국들에서 악재가 우리 시장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도 양시장이 함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긴축 장기화 우려, 여기에 더해서 은행 쪽 리스크 이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는 경기 또 침체, 부진 우려가 함께 시장에 미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는 4거래 연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는 2,520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도 880선 하회하면서 87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에 1,340원을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연고점 가까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온도 역시나 초전도체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또 소부장주 내에서 장비주들이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지난 밤 미국 쪽에서 나온 이슈, 사우디와 또 아랍에미리트가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주문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비주들 쪽으로 또 호재가 됐고요. 탑 엔지니어링이 오늘 또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부 섹터,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양시장은 정말 많은 대형주들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오늘 장은 이제 장이 좀 조정세로 접어든 장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증시가 또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흔들림이 과하게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6월 달부터였었거든요. 6월 증시에서 한번 이제 전고점 구간대 만들어주고 나서 7월 초까지 이제 조정을 줬다가 7월에서 이제 8월 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금 전고점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현재 좀 가중이 되면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숨고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강달러로 가는 현상이 조금 더 가중화되면서 환율이 지금 1,336원까지 치솟는 현상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환율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네, 환율 차트 좀 볼게요. 자, 지금 환율 제가 2년치를 차트를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 최근에 1,340원 구간대까지가 환율의 저항선 구간으로 올해 만들어진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9월, 10월 달 구간에서의 이제 환율이라고 함은 1,440원까지 이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이제 조정 나와주고 나서 현재 시점에는 1,250원에서 1,340원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그려주는 모습이 그래도 상반기에서 지금까지 좀 이어져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율상으로 봤을 때도 전고점 구간대까지 일단은 저항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이 시장에 있어서도 현재 변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들은 일단은 뭐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일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YCC 곡선이라는 것을 이제 일본 쪽에서 쓰는데 그동안 이 곡선, 수익률 곡선을 통해서 통제를 해오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0.5%였던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1%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이 이 일본 엔화에 대해서 청산을 하고 지금 달러 쪽에 매수를 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일 장중에 엔화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모습들 관측이 됐고요. 이 때문에 일본 재무상 역시도 15일에 이제 구두 개입을 한 이슈도 있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들도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중 갈등도 현재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 이제 공개를 잠시 또 중단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중국의 경기가 지금 현재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재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 흐름을 또 가속화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현재 최저치를 찍고 있기도 하죠. 이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감이 일단은 이달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이런 대외적인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낙폭을 그리는 그런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좀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헝다그룹 사태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태 이후에도 다시 증시 반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 역시도 이달 내에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금 또 암도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튼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1,330원대 지금 다시 들어선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까지도 꺾이게 되면서 우리 증시가 전날 또 휴장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필라델피아도 반도체 지수가 강세 움직임이 나와서 좀 기대감을 볼만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전일 미증시부터 오늘은 이제 아시아 증시 모두 다 약세 흐름이 감지가 됐고 또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닥 지수가 2%대 넘게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민주식, 일명 민주식이라는 뭐 2차 전지 내지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조정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수급이 이제 초전도체로
들러붙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수급 쏠림이 가중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현재 증시에서 좀 관측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상한가 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이 초전도체 관련주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급 쏠림이 완화가 돼야지 또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이제 업종 간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봤을 때 이제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와 같은 이제 소재 그룹주들은 이제 한풀 이제 수급이 꺾이는 모습들 관측이 됐고 오늘 이제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는 첨보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각각 이제 10%가 넘는 이제 급락세가 나와줬었거든요. 이제 실적에 대한 쇼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형 종목군들도 조정을 지금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기에는 일단은 뭐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8월 달 이 시기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한풀 쉬어가는 이제 움직임이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원래 이제 골짜기가 깊을수록 또 높은 산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또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반기 장세 잘 준비해 나가신다면 수익 전환 시키는 거 어렵지 않게 충분히 오래 장세 나실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증시 전략 잘 주쌤과 함께 잘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흔들림이 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흔들림을 보이면서 일단은 또 테마주 또는 밈 주식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잘 지켜보시고 이 현상이 완화되어야만 또 업종별 순환매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하반기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 고민 해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들 점검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004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선물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열심히 또 준비하신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오늘도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통해서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이슈나 또 업종,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중국 쪽 이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의 경기 침체, 경기 둔화와 아무래도 가장 또 큰 영향을 받는 게 또 국내 증시에 워낙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좀 어떻게 좀 전망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투심 자체가 이제 네.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지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지수가 모두 다 지금 같이 함께 가라앉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중국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또 세계의 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부동산 이슈를 지금 통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의 이런 금융적인 불확실성이 가중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일단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이 조금 더 지나야지만 진정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2,400포인트 구간 뭐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현 수준 이상으로 가주려고 한다면 일단은 수출 자체가 플러스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지표가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와야지만 또 우리나라 이제 국내 지수 역시도 관련 이제 낙수 효과를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본적인 우리가 또 중점으로 둬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 증시와 함께 연계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증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지수가 제가 올해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있는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방으로 계속 가주려고 하는데 중국 지수가 크게 살아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가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빨리 이제 리오프닝을 한 국가들은 2021년도, 2022년도경에 다 리오프닝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리오프닝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 대한 반영이 당연히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이 중국의 금융 이제 불안이 우리나라 이제 수출과 사실 경상수지, 뭐 환율 이쪽에 있어서도 사실 지금 타격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 자체의 수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의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줘야지만 투심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변수인 잡금의 시기,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겪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조금 불안정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8월 증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흐름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이제 디폴트 이슈가 이번 달 내내 지속이 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이 뉴스 플로우는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지만 또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나 또 투자에 대한 타이밍을 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박스권 장세 전망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종목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시총 상위주 중에서도 굉장히 큰 낙폭이 두드러졌던 종목들 중 하나가 바로 또 셀트리온 그룹주입니다. 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또 반토막이 났던 수준으로 집계가 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제약바이오주 때문에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합병 이슈가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늘 거의 뭐 5%, 7%씩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관님?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실적 쇼크 내지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컨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셀트리온 실적이 연간 컨센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이제 분기상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아쉬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세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 자체가 살짝 지금 조정세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또 명분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가상의 움직임이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쪽의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실적은 양호하게 나온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제약 케미컬이나 기타 매출 쪽에서의 이제 실적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었고 또 CMO 쪽에 있어서도 신제품 효과로 이익률 방어에는 일단 성공한 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의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관 쪽에서는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이제는 제가 실적주로서도 움직임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내년부터는 스텔라라나 아일리아, 졸레어 등의 이런 블록버스터 제품의 미국, 유럽 출시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파이프라인을 셀트리온 쪽에서 확보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또 실적 반영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공시를 보니까 이제 또 9월 14일로 미뤄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또 계속 관련 공시 나오는지도 흐름을 좀 봤으면 좋겠고, 이 합병 모멘텀과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지금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합병 시 일단은 뭐 2년간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의 단순 합보다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또 이에 맞는 방어 전략들을 또 셀트리온 쪽에서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관련 이제 이슈들도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셀트리온의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지금 현재 좀 아쉬웠을 뿐이고, 앞으로의 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런 관련 블록버스터들에 대한 파이프라인은 주목해보면서 가실만 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많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일시적인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임상이라던가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또 굉장히 오늘장 같은 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식품주 빙그레였습니다. 또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도 삼양식품 같은 다른 이 식품주들이 굉장히 또 실적과 함께 강세를 보이면서 점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음식료 관련주들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뭐 음식료품 관련 종목군들은 대표적인 이제 경기 네. 방어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수주로도 엮이지만 요즘에는 그 내수주에서 이제는 수출주라고 이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게, 내수 쪽의 매출보다 지금 현재 해외 수출에 대한 매출 반영이 조금 더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 관련 종목군들 제가 지난번에 뭐 브리핑 도와드렸을 때도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게 나왔고, 이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들 세계에서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실적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도 있고, 또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이 방향성을 잃은 상황에서 실적이 결국에는 기관 쪽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시점이 아직 실적 시즌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방어주로서의 이제 매력도 충분히 있고, 거기에다가 좀 더 우리가 이 해외 수출에 대한 그런 모멘텀까지도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시고, 낙폭과대주들 중에서도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관련 종목군들도 또 여럿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본다면 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해외 수출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가시면서, 다만 굉장히 또 고점까지도 올라온 종목들 많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음식료주 중에서 지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일단 음식료라고 하셨으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라면 관련주 중에서 오뚜기 네, 제가 좀 맞아요. 관심 종목으로 한번 제시 도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음료 쪽에서는 네. 롯데 칠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 추이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주류 쪽에서는 또 클라우드 매출이 조금 다소 아쉽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MZ 세대들에게 또 인기 있는 주류 판매량이 또 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로 슈가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세로라는 또 소주 매출이 또 그만큼 방어를 해주고 있고,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에 있어서 만회를 좀 해주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 롯데칠성 쪽에서 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또 4분기에 신제품 또 출시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경쟁사 쪽에서는 이제 테라와 함께 또 켈리 맥주 출시해서 인기 굉장히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한 것인지, 또 이렇게
신제품 출시에 대한 모멘텀 역시도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칠성 최근에 주가 역시도 반등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롯데칠성을 선호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음식료 업종 내에서 저희 월요일에는 또 오뚜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 오늘은 또 음료 관련주 롯데칠성과 관련된 분석들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오늘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들어봤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잠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문자 참여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까지 함께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천보, 매수가가 24만 원에 비중 10%.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천보 앞에서도 살짝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17% 넘게 또 급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가 14만 8,4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2분기에 굉장히 또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줄하향이 이어졌고 오늘 종가가 거의 지난 2020년 가격으로 되돌아간 상황입니다. 앞으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정말 막막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선보가 정말 아쉽긴 한데 에코프로가 거의 뭐 대조적인 움직임을 걷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주가 그래도 신고가까지 갈 수 있었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컨센 자체가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거의 진짜 비약적으로 한 2배 가까이 이상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했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0년도와 이제 비교했을 때 거의 뭐 10배 가까이 증가 추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천보 같은 경우에도 소재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대조적으로 실적이 오히려 작년보다 안 좋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계속 관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한번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 근데 2분기에도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사들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지금 일제히 좀 내리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기대감이 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점이어서 컸다면 이제는 이제 본래 주가의 그 가치가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점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 시장 내에서도 배터리 전액 첨가제 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 확대가 지금 현재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있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중국 내 이런 또 저가 판매로 인해서 현재 제품 판매 가격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 같다라고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하반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그 수요 회복이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오히려 좀 우리가 내년쯤으로 좀 미뤄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실질적인 실제가 내년에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선방향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또 잡아가는 시점만 또 잘 잡아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전략을 통해서 수익 전환 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네. 첨보 차트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네. 현재 증권사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첨보의 목표 주가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선을 이제 제시하는 리포트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첨보의 주가가 기존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제 20만 원 심리적인 구간이거든요. 20만 원을 지금 깨주고 나서 약세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추가 매수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방에 대한 부분이 10만 원대까지 사실 좀 열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흐름이 좀 잡혀가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월봉상 23만 원 구간대까지는 또 상방으로 움직임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좀 더 밀리고 났을 때 그럴 때 이제 단가 조절만 좀 살짝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또 뭐 본전에서 수익 전환 시켜 나가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보유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보유 의견 제시해 드렸고요. 다만 더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조절하는 그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흐름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9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코리아 FT, 매수가가 3,800원에 비중 20%. 지금이라도 털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리아 FT도 오늘 굉장히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17% 넘게 또 약세를 보이면서 2,930원, 3,000원이 이제 무너지면서 마감을 했고요. 승은이 같은 경우에는 3,800원의 매수가가 최근 고점 굉장히 또 가까운 수준, 고점 근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또 좀 살짝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코리아 FT 매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보유 관점은 유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리아 FT 제가 이데일리 TV 톡에서도 몇 번 이제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렸었고 수익률도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이제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때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분들도 최근에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동차 부품 종목들은 사실 자동차라는 큰 섹터에서 봤을 때 세부적인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수 효과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에서의 이제 수급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 이쪽 자동차 부품 쪽으로도 당연히 수급 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년 이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적인 메리트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리아 FT의 실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게 또 캐니스터라는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캐니스터 시장에서 코리아 FT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 자체만 지금 현재 9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1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4위의 그런 캐니스터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캐니스터 제품에 있어서는 코리아 FT 제품이 현재 100%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섹터의 움직임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또 다시 매력 있는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월봉상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비중이 20%인데 비중을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투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투입을 하시더라도 최대 비중 30%는 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월봉상 움직임 보면은 현재 박스권 구간으로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증시가 또 조정세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이전 하단 지지 구간이 2,200원대 구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추가적으로 종목 보유 관점에서 봤을 때 지지 구간 확인하시고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비중 30% 넘지 않는 선에서 단가 조정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등세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또 4,000원 구간대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려줄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종목의 시세가 강하게 저는 나오지 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만 찾아간다면 수익 전환까지 그냥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만 하시더라도 수익 전환까지는 또 다시 어렵지 않게 시켜 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이 종목 역시도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도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보유해 보시고요. 하단 라인에서 지지와 반등 여부 체크해 보시고 박스권 상단은 4,000원까지 또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뉴스 체크들 함께 들어보실 수 있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또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처방전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닥터 스탁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종목도 진단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기업에 대한 공부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처방전을 통해서 제가 투자 리포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톡방에 오시기만 하시더라도 제공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혼자서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건 너무나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닥터 스탁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공략주 계속해서 제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공략주를 브리핑을 다 도와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공략주들에 한해서 제가 종목 처방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제공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종목을 모르고서 그냥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가야 저는 진정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주쌤의 종목 처방전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제대로 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고 또 계속해서 수익 전환까지 좀 시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종목 처방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배포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네. 톡방에 넘어오시기만 하시더라도 제가 드리니까 종목 처방전 받아가시고 톡방에 오시면 계속해서 제가 시황 정보라든지 각종 뉴스픽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 매매하면서 관련 이슈가 또 뭐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아셔야지 또 종목을 보유를 하시면서 갈 수가 있겠죠. 흔들리는 증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좋은 무기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주쌤과 함께 톡방에 오셔서 관련 자료와 함께 시황까지 알차게 챙겨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적어서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고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가 80만 8천 원에 비중이 15%. 너무 걱정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1.6% 하락을 하면서 78만 1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매수가를 봤을 때 이제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또 최근에 매수를 하신 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또 제약바이오주 또 흔들림이 나오다 보니까 함께 하락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걱정이 크시대요,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90만 원 선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현재 시점 주가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실상부 이제 제약 1위 기업으로서 2분기 매출도 사실 굉장히 잘 냈고요. 전반적으로도 매출액 자체가 이제 3조 원대를 넘기 때문에 거의 뭐 넘사벽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이제 기점으로도 실적이 또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공장들 굉장히 지금 또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CMO 쪽과 이제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성장세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는 데다가 3공작이 이제 본격 가동된 2020년도 이후 계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냥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제약기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러한 이제 성장세가 지금 받쳐주고 있고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인 90만 원 선 정도까지는 일단 좀 무난하게 계속해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2, 3년 이상 들고 가실 생각을 하신다면 100만 원 이상까지 또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90만 원까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또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2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ST바이오센서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 30%. 손절해야 될까요? 홀딩해도 될까요? 홀딩이면 얼마까지 갈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T바이오센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로 오늘 종가 11,700원입니다. 좀 손실이신 구간이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라서 굉장히 또 이제 2022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오다가 바닥에서 최근에 또 코로나 재확산 이슈와 함께 살짝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데 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분은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홀딩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항상 또 강조 드리는 게 매출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시제니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때 매출이 굉장히 또 높게 나왔다가 현재 매출액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꺾였습니다. 근데 ST바이오센서 역시도 진단키트 관련 이제 종목으로서 매출액 실적이 딱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잡힌 매출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됐었다가 올해는 이제 컨센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6,800억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조단이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또 달성하다가 올해는 아예 적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시 선방이 되면서 흑자 전환이 돼야지만 주가 역시도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현 시점에서는 그게 또 아니라는 거.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증가 이슈가 또 한 번 이제 단발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에 종목 다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일단 최소 못해도 비중 축소 정도라도 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800원에서 11,000원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나머지 잔량까지도 전량 정리하신 후 다른 종목군으로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이 좀 매매에 따른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ST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58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소프트센이고요. 매수가가 942원에 비중은 7%,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또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프트센 오늘도 4.7% 하락이 나오면서 69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실적의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또 한 달 반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소프트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소프트센이 매력도는 또 굉장히 많은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CATL이나 이제 유럽의 노스폴트 등의 이런 배터리 업체들과 현재 엑스레이 검사 장비에 대한 또 협의도 현재 또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또 올 초에는 그 중국의 시총 1위인 텐센트와 이 챗 GPT 유사 그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 그러니까 텐센트의 또 주요 파트너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한번 들어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 이슈와 함께 배터리. 그러니까 최근에 핫한 그런 이제 모멘텀은 다 지금 머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이제 실적적인 부분 봤을 때 소프트센이 실적이 뭐 엄청 나쁜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재무적인 건전도는 이제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목이 사실 모멘텀으로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그렇지.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부분들은 현재 지금 시장에 수급이 그렇게 있는 시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지폐주에서 동전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투심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동전주까지도 그 투심이 되살아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 섹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수급이 잘 못 붙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종목이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감안하고서 또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유 관점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크게 그려나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만약에 반등세가 또 강하게 나온다면은 또다시 이제 1,000원대, 그러니까 1,000원에서 1,1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내가 좀 이겨내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동전주가 현재 지금 소외주로 엮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지금 불안정성은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소프트슨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제가 또 반도체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전히 뭐 하반기 그 반도체 산업들 섹터에 대한 기대감 저는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또 실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긍정적으로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미국의 또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세에 이끌어가는 또 종목 자체가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의견들이 엇갈리긴 하나 아직까지 이 반도체 섹터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또 반증을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반도체 섹터 랠리 말씀드릴 때 시스템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움직이는 반도체 섹터군이 메모리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하반기에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대표적으로 후공정 섹터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네페스라는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AI 반도체죠. 인공지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래 사회를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핵심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 첨단 이런 기술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이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술들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자체가 이런 인공지능의 반도체 성능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4월에도 이런 AI 반도체에 적용하는 3D 패키징 핵심 기술을 이제 확보했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세력들의 매집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3D 패키징 기술을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AI 반도체의 핵심 칩과 메모리 칩을 3차원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페스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인공지능 이런 AI 반도체 성능이 최대 10배에서 전력 효율 자체가 5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술들 계속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네페스가 이러한 이제 이슈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못 올라갔었던 부분들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현재 경기 침체 시기였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올해 1, 2분기 좀 부진한 실적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업황 바닥 이후에 3분기, 4분기 계절적으로 이게 관련 수혜를 받게 된다면 매출 실적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이런 모멘텀들도 같이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지난 1분기죠.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이제 붙어주는 모습들도 지속적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주봉상의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목표가 26,000원 구간대 일단 1차적으로 돌파하는지 보면서 추가 움직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봉상의 전저점 구간대인 17,500원 구간대로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반도체주죠. 후공정 패키지 관련주 네페스였습니다. 자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과 또 하반기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11시부터 12시까지 8월 달 또 순환매 섹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또 알찬 내용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